자, 그 다음에 렌더 오더 앤 콜랩싱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주 간단하고요. 복잡하게 설명하면 끝도 없이 복잡한 부분인데요. 렌더 오더, 렌더의 순서가 뭐냐? 렌더의 순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프터 이펙트가 가지고 있는 렌더링의 순서가 있어요. 뭐 레이어의 순서, 어떤 레이어부터 먼저 렌더링 하느냐, 어떤 것부터 하겠습니까? 맨 바닥에 있는 레이어가 제일 먼저 렌더링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쌓인 것들이 작업을 하면서, 왜? 바닥에 있는 거 렌더링하고 그 위에 있는 거 렌더링하면서 그 바닥과 위에 있는 것의 관계를 가지고 또 조정해야 되는 것을 하는 거죠. 맨 위에서부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 밑바닥에 있는 건 위에 걸 하면 렌더링 끝났어요. 그럼 그 밑바닥 그 아래에 있는 걸 나중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하고의 관계가 반영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렌더링의 순서는 프리뷰이건 뭐 파이널이건 간에 bottom layer is rendered first. 제일 아래에 있는 거 바텀 레이어, 이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이게 제일 먼저 렌더링 된다. 그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자, 라스터 이미지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라스터 이미지라는 건 뭡니까? 사진, 포토샵 사진, 쉽게 포토샵 사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는 어떤 순서로 렌더링 되냐? 그 안에 들어있는 마스크, 그 다음에 이펙트,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레이어에 적용된 스타일의 순서다. 벡터 이미지는 어떠냐? 벡터 이미지는 또 순서가 달라요. 레스터는 그랬고, 벡터 이미지는 마스크 먼저,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이펙트.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간혹 작업에서 보여드린 오페시티라든가 스케일, 포지션, 로테이션, 앵커 포인트 이 기본적인 5개 이외에도 있지만 뭐 5개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퍼티, 속성들의 변동이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포토샵 이미지에는 마스크 이펙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적용되는 거고 또는 텍스트 같은 벡터 레이어에서는 마스크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나서 이펙트 적용된다. 그게 순서다 이거예요, 순서. 또 이펙트나 마스크에서 여러 개의 이펙트나 마스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순서냐? 이번엔 또 제일 위에 거부터 해. 제일 위에 거부터. 제일 위에 거부터 이펙트 적용하고 그 다음 순서로 된 이펙트 적용한다. 여기 예에 뭐라고 나왔냐면 서클 이펙트하고 매그니파이 이펙트가 있는데 서클 이펙트가 먼저 적용되면 서클이 만들어지고 동그라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확대 매그니파이가 적용되니까 동그라미 안이 확대되는 돋보기 효과가 나온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매그니파이를 먼저 해서 확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클을 만들어내니까 확대되는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펙트 자체 내에서의 순서도 미리 정해져 있다. 아까 맨 레이어의 경우는 맨 바닥부터 된다 그랬죠? 여기 설명이 잠깐 나와 있는데 레이어의 경우는 제일 바닥에 있는 거, 제일 아래에 있는 거부터 먼저 된다고 설명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이유가 렌더드 레이어 빌로우 아래쪽에 있는 렌더된 레이어는 input to the rendering of layer above 위에 있는 레이어를 렌더링 할 때 반영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닥이 먼저라고 아까 설명드렸고요. 또 순서가 하나 더 있네요. 컴포지션 간의 관계 이건 뭐라 그랬어요? 포함된 게 먼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포함된 걸 업스트림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 설명이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Collapsing Transformations 요 이전에 렌더링 되는 순서 레이어들은 제일 아랫게 먼저 된다. 레스터 이미지일 때는 마스크 이펙트 트랜스포메이션의 순서다. 벡터일 때는 마스크 트랜스포메이션 다음에 이펙트다. 그 다음에 이펙트도 여러 개 쌓여있을 때는 맨 위에 거부터 된다. 또 컴포지션일 때는 네스팅된 관계에서 다운스트림이 제일 마지막에 된다. 업스트림이 제일 먼저 렌더링 된다. 즉 가장 깊숙이 있는 네스팅 된 것이 가장 먼저 렌더링 된다. 컬랩싱 트랜스포메이션은 컴포지션 간의 관계에서 네스팅 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collapsing transformation이란 뭐냐? 말 그대로 해석하면 트랜스포메이션 속성 변화를 다 collapse, 붕괴시켜라. 또는 다 눌러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의 렌더링 오더, 렌더링 순서를 다 무시해버려라. 다 무시하고 동시에 다 해라. 이 얘기예요. 이 간단히 얘기하면. 자, 네스티드 컴포지션이 이렇게 있어요. 이 루트 컴포지션 안에. 그럼 여기서 이게 컴포지션의 경우에는 이 단추가 collapse transformation 단추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컴포지션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collapse transformation을 선택하면 네스팅의 관계, 즉 얘가 먼저 렌더링 되고 얘가 되고 정확히 말하면 이렇죠. 렌더링 레이어는 아래부터니까 얘가 먼저 되고 레이어 순서에 따라서는 얘가 먼저 되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컴포지션의 순서에 따라서는 얘들이 다 업스트림이니까 얘들이 다 된 후에 다운스트림 컴포지션이 렌더링 되는 게 정상적인 순서인데 콜랩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눌러버리면 그 렌더링 오더를 다 무시해버리고 여기 적용된 트랜스포메이션 애트리뷰트 속성들을 다 무시하고 순서를 다 무시하고 다 동시에 해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설명을 보면 This render order allows you transformation to nested composition and the composition containing composition combined or collapsed. combined, collapsed란 말이 combined와 같은 뜻이다. 즉 하나로 뭉쳐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collapsing transformation. 하나로 뭉쳐서 한 번에 한다. 그래서 and performed together 다 함께 한다. 다 함께 한다. collapsing transformation은 perform together 다 같이 한다 라는 거다. 그 다음에 이런 설명이 살짝 나왔어요. 벡터 레이어의 경우에는 continuously rasterized. 여기서 약간 혼동이 생길 수 있는데요. 컴포지션의 경우 collapse transformation 단추가 선택이 되면 다 한꺼번에 한다. perform together인데 벡터 레이어의 경우에는 continuously rasterize가 아닐 경우에는 똑같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여기에는 벡터 이미지가 없으니까 여기서 벡터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벡터 레이어가 뭡니까? 텍스트 레이어죠. 대표적인 게. 여기서 continue rasterize를 설명하기 위해서 텍스트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텍스트 레이어는 벡터 레이어죠. 벡터 레이어. 자,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continuously rasterize가 선택이 되면 벡터 레이어의 경우에는 continuously rasterize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렌더링 오더에서 렌더링 순서에서 컴포지션의 경우에 collapse 하면 다 같이 렌더링 된다. 순서가 없어지고 다음 건에 된다 그랬는데 벡터 레이어에서 continuously rasterize는 그 반대의 경우다 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Same is true for vector layer that are not continuously rasterized. continuously rasterize가 적용되지 않으면 동시에 된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continuously rasterize가 적용이 돼 있으면 얘가 먼저 렌더링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벡터 이미지라는 건 뭡니까? 수식이죠. 벡터 수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continuously rasterize가 아니면 이 글자를 만약에 무한대로 키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키우면 지금 여기 차이가 보이세요? 벡터 레이어에 해당하는 것은 쉐이프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 그리고 벡터 그래픽 이 소스로 있는 레이어들. 그 중에서 텍스트 레이어와 쉐이프 레이어는 언제나 continuously rasterized 됩니다. 언제나 이 단추가 선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끌 수 없게 돼 있어요. 아예 언제나 먼저 렌더링 한다는 거예요. 벡터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벡터를 쓰는 이유가 수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크게 확대해도 경계면이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깨지거나 얼라이어싱 하는 그런 게 안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벡터를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선택되죠. 특히 텍스트는 먼저 선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일러스트레이터 소스를 불러왔다. 일러스트레이터 소스도 벡터인데 그 경우는 그걸 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추를 끌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끄면 어떻게 돼요? 끄면 렌더링을 먼저 하지 않고 전체 컴포지션과 같이 렌더링 한다. 오더가 같이 적용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설명하기가 참 쉽진 않은데 여기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collapsing transformation을 켜놓으면은 레졸루션을 반으로 줄이고, 즉 해상도를 반으로 줄인 다음에 다시 크기를 2배로 늘리면은 원래의 모습대로 되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3D의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느냐 설명하고 있고, 자 다음에 타임 코드 앤 타임 디스플레이 유닛, 이건 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시간의 표시 방법이 뭡니까? 타임 코드라는 거죠. 타임 코드. 타임 코드라는 건 뭐예요? 시간, 분, 초, 그 다음에 프레임 수. 내가 설정한 프레임 수. 자,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한 프레임씩 이동하는 거예요. 페이지 업 하면 25프레임으로 됐을 때, 초당 25프레임을 설정했을 때 3초 24프레임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초 25예요? 아니죠. 25가 아니고 4초로 넘어간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맨 첫 프레임이 1이 아니고 0이다. 0. 즉 1초가 25프레임이라는 말은 시작 프레임은 0프레임이고 25번째 프레임은 24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SMPTE 타임 코드라는 겁니다. SMPTE는 Society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Engineer 라는 협회가 있어요. 영화와 텔레비전 엔지니어들의 협회인데 거기서 만들었어요. 타임코드 이렇게 쓰자. 그런데 타임코드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것도 있어요. 프레임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주로 영화계에서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피트 프레임, 이건 필름 길이 갖고 따지는 건데 이건 뭐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영화계도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SMPT 타임코드를 대부분 쓰죠. 이건 나중에 필요하신 분이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한 가지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타임코드 단위가 뭐 SMPT 타임코드를 쓰건 피트를 쓰건 피트 플러스 프레임을 쓰건 이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이 컴포지션의 내용이 바뀌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약속을 가지고 시간을 맞추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3초가 시작하는 부분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300을 치면 3초로 이동해요. 시간이. 그 다음에 거기서 한 프레임 가고 싶으면 페이지 다운 누르면 3초에 01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3초의 두 번째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프레임은 3의 00 프레임이고, 자기의 작업에 따라서 이 코드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면은 타임 코드, SMPT 타임 코드하고 프레임으로 보이는 타임 코드가 이렇게 바뀝니다. 토글로. 위아래로 바뀌죠? 이렇게요. 컨트롤 클릭. 자기 편의에 따라 써라. 그리고 바뀐 다음에 다른 것도 밑에 작게 표시가 돼요. 3초라는 게 프레임으로 따지면 75번째 프레임이구나 이렇게 얇게 보이죠. 컨트롤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고요. 요 밑에 작게 보이는 게 안 보이게 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Edit Preference 디스플레이에 가서 Edit Preference 디스플레이에서 Show Both Time Code and Frames in Timeline Panel, 이거를 꺼버리죠. 이걸 꺼버리면 끄고 OK 하면은 하나만 보이죠. 이것도 난 타임코드만 보고 싶어. 그럼 컨트롤 클릭하면 타임코드만 이렇게 나오고요.